안녕하세요. 생일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는 2018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선언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에 선언을 무노하게 미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바스티유가 함락이 됐다라고 나오네요. 바스티유 함락만 딱 보고 40일이 지난 후 프랑스 의회라는 거 보면은 이거를 보고 여러분은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다음에 영국의 농객 에드먼드 버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줄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규정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 선언은 뭐와 관련된 것이다. 인권 선언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다른 거는 함정이 없는데 어느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이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 토머스 페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과 언급된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돼서 언급을 했냐면은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는 미국 독립 혁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토머스 페인의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권리라는 책에서는 바로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혁명과 관련된 정당성을 얘기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물 연대를 보면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때 활약을 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이 선언은 바로 프랑스 혁명 때 발표된 인권 선언이라는 거죠. 인권 선언은 바로 178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과 관련된 설명, 인권 선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첫 번째, 공화정 수립. 공화정 수립은 여러분 많은 것에 공화정 수립이 된 게 내용이 나오지만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언제예요? 프랑스 혁명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전개 과정이 처음에 구제도의 무손으로 인해서 산부해가 소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산부해가 소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인권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선언 발표하고 이제 의회를 구성하겠죠. 입법의회. 그 다음에 뒤에 순서는 쭉쭉쭉 자동으로 선생님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입에 익히라고 했습니다. 국민공회. 그 다음에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고 그 다음 공포정치.
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에 총재 정부 다음에 나폴레옹의 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더 좋고,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국민의회, 그 다음에 인권선언 발표 이후에 입법의회, 그 다음 국민공회,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공화정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여기 국민공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공회와 관련된 거고, 루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죠. 요거는 한번 킵해놓고, 지롱드파 주도로 작성된 것은, 지롱드파가 활약한 게 바로 입법의회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입법의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여러분이 알면 되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에 영향을 끼쳤다. 영향을 끼친 것은 이제 인권선언 발표 전, 그 다음에 국민의회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 이전에 발표되었다. 봉건제 폐지가 여러분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인권선언 전에 전이 아니고 후라는 거죠. 후. 인권선언 발표 후. 그래서 국민의회가 이 농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한 직후에 인권선언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 인권선언 자체가 루소의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이 됐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로서는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위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이 순서 안에 달린 여러 개 것들의 그 사실들 있죠. 그거를 공부를 따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0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묻고 있고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봉건제 폐지와 관련된 얘기를 해줬고 로베스피에스 얘기도 해줬지만은 이거 관련된 사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사료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법령 몇 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신예속과 관련된 이거는 무상으로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다른 거는 유상 폐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봉건제 폐지 관련하고 하면서 유상 폐지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건제 폐지 선언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봉건제 폐지 선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는 정확한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연도,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을 국민의 입법의 국민공회 정도는 연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봉건제 폐지는 1789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밑에 보면은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우선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 인물을 여러분이 보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나온 게 국민공회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왕정 폐지, 우리 앞에 푼 문제 있죠. 공화정이 선포됐다. 왕정이 폐지되고 나서 공화정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직사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워 부자와 관리 이익을 통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 국가 국민 전체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이 표현에서 국민공회의 공화정 선포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문제죠. 국민공회의 공화정 선포와 관련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봉건제 폐지 선언이 있었던
때와 국민공회의 공화정 선포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순서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국민의회, 그 다음에 입법의회, 그 다음에 국민공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본관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회에 있었던 일이고, 공화정 선포가 여기 국민공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입법의회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고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 답은 너무 쉽게 나오죠. 입법의회가 소집되었다라고 나오니까 바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티유가 함락된 것은 우리 앞에도 배웠지만 국민의회가 성립되기 가전이고, 루이 16세가 처형된 거는 언제예요? 국민공회의 공화정 선포 이후에 그 다음에 처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안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여기 나오는 인물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공포정치 실시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테이스코트의 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는 국민의회가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전부 다 이제 복잡한 그 순서를 여러분이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물어보기 때문에 큰 순서의 흐름을 먼저 계속 머릿속으로 익혀놓고 그 서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